안녕하세요. 베트남 침향협회의 회장님이신 미스터 홉을 소개시켜드립니다. Hi, I am Shaban of Vietnam Agaut Association. As you know, the quality of Agaut Vietnam is the best quality of the work. But it's many wrong information about Agaut on Korea. Mr. Lee is the specialist of Agaut and he is a honorable advisor of VAA. Please learn the information from Mr. Lee. And this is the and it is a education of VAA. 2013년 8월 JTBC 방송국의 신의 한수라는 프로그램에 능이향당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2013년 6월달경에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을 적에 JTBC 그러니까 신의 한수 프로그램의 작가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었어요. 침향에 대한 방송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침향에 대한 전문가를 구하던 중 이러이러한 자료를 보고 연락을 능이향당에게 전화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고 결국은 8월 달에 방송이 되었었죠. 아마 침향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고요. 현재 그 신의 한수 방송국에 출연하였던 그 내용을 베트남과 심지어 라오스에서도 그 방송을 틀어주고 그리고 나서 침향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이향당하고는 현재 베트남, 라오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침향 제품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방송하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때 방송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얘기들 그런 부분들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2013년 8월에) 방영된 JTBC 채널의 신의 한수 프로그램에 이왈로 대표님께서 출연하셔서 침향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셨었는데요. 방송 편집상 방송되지 못한 그 뒷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침향에 대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할 침향에 입문하시는 분 또는 중고급이라도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쪽집게 총정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일 듯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침향은 침향 그 자체로도 가치가 매우 높으며 재테크의 한 방식으로도 쓰이지만 여러 방식으로 즐기실 수가 있으시죠. 그것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이향당 블로그의 매니아시라면 침향의 전문가시라면 다들 아실만한 가짜 침향과 진짜 침향의 구별법. 사실 능이향당의 포스팅을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블로그에서의 포스팅만큼 자세할 수는 없겠지요. 가짜 침향과 가짜 침향 염주의 실제의 침향 염주 진품 고르는 방법 링크들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능인향당의 중심이신 이왈로 대표님의 개인 경험담. 국악 연주자셨던 이왈로 대표님께서 팔에 마비가 오시는 바람에 낙담하시어 절에 천일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향이 너무 강하고 독해 폐가 손상이 되셨고, 실제로 스님들께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내가 좋은 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후 좋은 천연의 향재료를 찾아다니시다 오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리셨는데, 혼수 상태에 계시는 동안 베트남의 한 노파가 침향으로 달인물과 침향으로 만든 약재로 대표님을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 간경화까지 걸리시게 되셨는데요. 보이시나요? 복수를 뺄 당시 26.5리터를 빼면서 의사는 이 정도의 복수를 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셨지만, 이왈로 대표님은 업무의 특성상 침향을 계속 접해야 하다 보니 매일 침향차를 드실 수밖에 없었고, 또한 침향이 들어간 공진단을 법제를 하여 하루 2알씩 드셨다고 합니다. 기남과 침향의 기를 항상 받으시며 이를 보시던 대표님의 건강은 담당 의사의 소견서대로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패널이셨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부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간은 일정 수준까지는 아주 회복력이 좋은 기관이지만 간경화 상태까지 갔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역시 패널이셨던 김문호 한의사 선생님께서도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요. 침향은 침향나무 조각 그 자체로도 좋지만 선향, 합장주 등으로 용도를 달리해서 쓰시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밑의 사진은 신의 한수에서 침향차를 마시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침향차는 능인향당의 프리미엄급 향에 속하는 침향 100% 오리지널 향인 침향 선향, 향 이름도 침향입니다. 침향 선향을 부러뜨려서 뜨거운 물에 우려낸 침향차입니다. 능인향당의 프리미엄급 자연산 침향군에 속하는 제품들, 침향은 차로 우려 드셔도 무방한 제품입니다. 재와 인공 접착제가 전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침향차를 우려낼 때 쓰인 침향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향꽂이나 향로를 쓰실 때 마지막엔 향이 다 타지 않고 조금 남게 되는데요. 향꽂이의 깊이가 얇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향꽂이의 깊이가 깊은 것을 사용하셔서 아까워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제가 이 두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버리면 아깝잖아요. 사실 많이 아깝습니다. 첫째는 향로를 사용하신다면 깊이 조절을 하시고 향꽂이라도 일직선으로 세우지 않고 비스듬히 끄트머리만 세워서 피우시면 거의 다 피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침향차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경우에 따라 약 1cm 정도까지 남는 분도 계시기에 이 남은 부분을 모아 두셨다가 차로 우려내 드시는 방법이지요. 한 번만 드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드시고 놔두셨다가 7회에서 8회 정도는 계속해서 우려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침향을 고루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한국 씨의 반응처럼 좋은 침향을 맡거나 먹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머리가 맑아지거나 눈이 밝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침향차는 맛과 향뿐만이 아니라 그 약성이 잘 우러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결핵에 걸리신 수녀님이 능인향당이 드린 침향으로 차를 우려내어 드시고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이 좋은 진품 침향으로 차를 드시는 것은 사람마다 똑같진 않겠지만 몸의 여러 기능들을 되살리거나 잘 유지하게 해주죠.
이므로 나무를 긁어내서 형태를 흉내낸 것입니다. 진품 침향이죠. 가품 침향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람이 손으로 긁어낸 인위적인 모습들이 잘 보일 것입니다. 여기 동그란 부분들, 요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안에 흙이나 물에 가라앉는 성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가품들이 국내에서 많이 비싸게 팔리고 있는 가품들입니다. 여기에서 꼭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습니다. 밑의 자료 중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여기서 주관하는 농림업 디비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영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위의 자료상의 나무 엑스코카리아 아갈로차를 침향이라고 속여 팔기도 하고 이것으로 침향 선향을 만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나무에는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이 가짜 침향나무를 이용하여 향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 나무의 진액은 나병 등의 치료 약재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침향을 차로 우려내어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신의 한수 방송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침향을 이용한 오링 테스트였습니다. 방송 녹화 시에는 침향의 기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드리고자 출연자분들에게 오링 테스트를 하였었죠. 본인과 얼마나 흐름이 잘 맞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에너지나 기를 받는 물건인지를 판단할 때 흔히 오링 테스트를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요. 한 손의 엄지와 검지를 O 모양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이 힘을 줘서 그 링을 떼어놓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테스트할 물건을 다른 손에 쥐고 또 한 번, 하실 때는 금속이나 시계 등등 옷 말고는 착용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오링 테스트, 이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신기합니다. 다른 물건으로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 한번 재미로 해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오링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침향을 손에 잡고서 한번, 그리고 침향 없이 한번, 이렇게 오링 테스트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출연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침향을 쥐었을 때의 악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특등급에 버금가는 침향으로 테스트를 했기에 더욱 그 결과가 좋긴 했을 겁니다. 특히 김한국 씨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그런지 침향과 아주 잘 맞으시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집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오링 테스트에 사용되었던 침향 1등급에서도 특등품입니다. 침향의 기를 느끼고 싶다면 능인향당으로 오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침향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침향이란 무엇이냐, 침향의 효능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침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결 침향에 대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산삼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가치가 있는 침향이 무엇일까요? 사향, 용연향과 더불어 세계 3대 향 중의 하나인 침향은 물에 가라앉는 향이라는 뜻으로서 침향나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이죠. 위에서 말하다시피 과거 역사적으로는 왕족만이 소유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 물품이나 왕의 하사품 등으로 일반 백성들은 가질 수 없는 고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침양의 수지에는 강력한 약성과 효능이 있어 여러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고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같은 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스님들께서 침양을 합장주나 백팔주로 지니고 계시다가 위급한 환자를 만나면 그 침양을 떼어 먹인다든지 차로 우려내셔서 먹였다고 합니다. 침양은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생명이 200년을 넘지 못하는 속성수에 속하고요. 대신 침양나무의 침양은 나무가 죽어서도 숙성이 계속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침양나무라고 100%의 모든 침양나무들이 수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랍니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등 침양나무의 원산지들은 많지만 우리가 베트남산을 최고로 치는 이유는 바로 침양 1등급보다도 더 강력하고 효능이 뛰어난 기남이라고 하는 향이 베트남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기남향은 베트남에서도 아주 귀하며 침양나무의 뿌리나 줄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늪지대 같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갖 역경을 딛고 자란 침양수지의 결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몇 번 기남향을 맡아봤는데 그것은 정말 천상의 향이라 불만했습니다. 그럼 이 침향이 어떤 효능이 있느냐? 우리 인체에 미치는 효능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 기혈을 뚫리게 해주며 집중력 향상과 정신적 이완 효과를 가져와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고요. 침향을 우려낸 물은 결핵균과 티푸스균을 박멸해 준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에 있는 여성에게 좋고 남성의 정력에도 좋다고 하네요. 또한 침향 자체에 아주 청정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쁜 기운을 몰아내 줍니다. 실제로 태모사들이 사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천연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침향. 침향을 태우면 공기 중의 잡내나 잡균을 싹 잡아줘서 방향제로 쓰시기에도 굿이지요. 침향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붙여준 별명,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신의 선물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침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를 진짜로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업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쌓아도 모자랄 판에 업을 짓고 있다니, 알면서도 그런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모르면서 업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지요. 침향은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침향을 취급하는 사람 중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많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신의 선물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